러시아의 휴양지 얄타. 바닷가가 보이는 노천 카페에서 남자가 식사 중입니다. 그의 앞으로 한 여인이 개를 데리고 다가옵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개를 쓰다듬자 개가 으르렁거립니다. 물지는 않아요. 뼈를 줘도 될까요? 얄타에 오신 지는 오래되었나요? 5일째랍니다. 전 벌써 2주째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 무료예요.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벨리오프나 지지드라 같은 곳에선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이곳에만 오면 지루해 죽겠군. 온통 먼지투성이야. 라고 말한다지요. 그라나다에서 오기라도 한단 말이지요. 그녀도 웃습니다. 시간이 지나 호텔로 돌아와서도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도 만날 것 같습니다. 아니,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 일주일째 만나고 있습니다. 식사 후 함께 걷기도 하고 각자 사는 곳이며 결혼 생활 등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 날씨가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마차를 타는 건 어때요? 대답이 없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가 그녀에게 키스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방으로 갑시다. 둘은 그렇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아닌데 당신은 더는 저를 존중하지 않겠지요?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다니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 저를 용서하세요. 무서워요.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 변명하겠어요. 저는 천해요. 그리고 나쁜 여자예요. 저 자신을 이렇게 경멸하는데 무엇 때문에 변명하겠어요. 저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배신했어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어요. 제 남편. 그래요. 착하고 근면한 사람이죠. 하지만 노예랍니다. 그 남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노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할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호기심이 많았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 다른 삶이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멋지게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대로요. 호기심이 저를 파괴시킨 셈이지요. 당신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맹세코 저는 견디기 힘들어. 혹은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만 같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이곳에 왔어요. 그러고는 이곳에서 미친 듯이 걸어 다녔어요. 보세요. 저는 저속한 것도 모자라 타락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나 경멸해도 되는 그런 여자가 되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믿어주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직하면서도 깨끗한 생활을 좋아해요. 타락은 싫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귀신에 홀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요. 귀신에게 홀렸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그는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며 부드럽게 달랬고 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 거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바닷가에선 여전히 파도 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 아래층 로비에서 당신 성을 알았소. 흑판에 폰 디데라치라 써있더군. 남편이 독일 사람이요? 아니요. 그 사람 할아버지가 독일인이었다고 들었어요. 풀에 아침 이슬이 맺혔어요.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그들은 이후에도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저는 떠나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요. 그녀는 역으로 향했고 그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열차에 몸을 실은 뒤 출발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당신 얼굴을 볼게요. 한 번만 더. 네, 그렇게요.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부디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요.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헤어지는군요. 하긴 그래야겠죠? 다시 만나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안녕히. 그렇게 기차는 떠나고 멍하니 역에 홀로 남아있던 그는 잠에서 깬 듯 눈을 껌뻑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스크바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 돌아갈 때가 된 거야. 모스크바로 돌아온 그는 여행에서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잊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그리움이 깊어만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라도 하고 싶어 막연하게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트리, 당신에겐 멋쟁이 역할이 어울리지 않아요. 어느 날 클럽에서 함께 카드놀이를 한 지인에게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얄타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거든. 드미트리, 응? 자네 말이 틀림없네. 철갑상어는 냄새가 좋고 고약하더군. 젠장 무식한 작자 같은 이라군. 카드놀이, 폭식, 폭음, 끝없이 이어지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다녀온다고 말하곤 그녀가 사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우연히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그날 밤 첫 공연이 이루어지는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함께 극장을 찾았습니다. 쉬는 시간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를 보고 너무나 놀란 그녀는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대체 왜 이곳에 오셨지요? 왜? 내 맘을 좀 이해해줘요. 안나, 이해해줘요. 제발. 저는 괴로워요. 저는 언제나 당신 생각만 했어요. 당신 생각으로 살았다고요. 하지만 잊으려 했는데 도대체 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두 사람 모두 미쳤어요. 오늘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지금 당장 떠나요. 당신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떠나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드미트리, 제가 모스크바로 당신을 찾아갈게요. 저는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불행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로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약속할게요. 제가 모스크바로 갈게요. 그러니 지금은 헤어져야 해요.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대지만 지금은 헤어져요. 그녀는 빠르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그녀의 눈동자를 생각하며 구로픈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조용해진 뒤 극장을 나왔습니다. 안난 두세 달에 한 번씩 남편에게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며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구로프도 지금 그녀에게 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딸을 학교에 바래다 주어야 합니다. 기온이 3도인데도 눈이 내리는구나. 하지만 따뜻한 것은 땅의 표면이지 대기 상층 기온은 전혀 다르단다. 아빠, 그럼 왜 겨울에는 천둥이 치지 않아요? 구로프는 설명을 해주며 안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모습의 생활. 한 생활은 누구든 원하면 볼 수 있는 공개된 생활. 상대적 진실과 상대적 거짓으로 가득 찬 주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 다른 하나는 은밀한 생활. 우연히 이상하게 얽힌 어떤 사정에 의한 그에게 소중하면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그곳에서라면 그가 진실하고 또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활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별일은 없었지? 잠깐만요.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그녀는 반가움에 눈물이나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연인처럼 깊은 포옹을 합니다. 이제 그만 그쳐. 그만 울어. 사랑해.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뭐든 생각해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하며 다른 도시에 살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의 1899년작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체홉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죠. 에드가 앨런 포우, 기드 모파산과 함께 세계 3대 단편 소설 작가이자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돌스토이로 이어지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소설뿐 아니라 희곡으로도 유명한데 갈매기, 세자매, 벚꽃동산, 바냐 아저씨와 같은 작품은 지금도 어디에선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결혼한 남녀의 외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한 여자를 사랑한 작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지병이던 폐결핵이 악화되어 1899년 얄타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체홉은 모스크바 예술극장 배우 올가 크니페르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죠. 그 해에 이 작품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01년 그동안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던 그가 조용히 크니페르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그의 병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결국 1904년 7월 체홉이 세상을 떠나면서 짧게 끝이 납니다. 이전의 작품들에서도 끊임없이 인생과 사랑에 대해 질문을 던져온 작가 안톤 체홉.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뭔가 더 나은 걸 원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분명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제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